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상 습관이 중년 노년 삶의 질을 바꾼다인데요. 제가 이런 제목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어떻게 강의를 하나? 근데 제가 원래 하고 있는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국에서 사망 원인은 암 사망률이 제일 높습니다. 암 사망률이 제일 높지만 암 사망률을 빼고 나면 2등, 4등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은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또 고혈압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제가 맡고 있는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걸 합치게 되면 옛날에는 한 3, 4년 전만 해도 암을 높았습니다. 그러나 쭉 꾸준히 이제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잘 치료를 해주시다 보니까 그게 점점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 합쳐도 암을 따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2등이 되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증, 뇌졸중 거기에 관련된 질환들 다 합치게 되면 지금 현재 사망률의 2등이 되고 있고요.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심장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심장은 무엇인가? 심장은 온 몸에 피를 이렇게 품어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심장의 역할은 온 몸에 피와 산소를 공급해서 온 몸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심장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심장에는 심장에 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상동맥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에도 연료를 공급한 연료선이 있듯이 심장에도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간상동맥 질환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게 보통 이제 갑작스럽게 생겨서 혈관이 막히면 심장이 괴사를 일으키는 걸 보고 심근경색증. 그다음에 이게 천천히 막혀가면서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산에만 오르면 막 가슴이 아프다. 이게 이제 협심증. 또 이런 걸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해서 허혈성 심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심근경색, 협심증도 심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심장에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고 그 혈관의 문제 때문에 심장이 썩거나 아니면 가슴이 아프거나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뇌졸중. 우리가 말하는 뇌졸중도 뇌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가 아니고요. 뇌도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과정. 그러니까 동맥경화에서 생기는 데에서 혈관이 갑자기 막히거나 점점 좁아지거나 아니면 이게 터져서 생기는 것이 뇌경색증, 뇌출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뇌혈관으로 가서 생기는 게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증 또는 갑작스러운 뇌졸중 또는 뇌출혈 또 갑작스럽게 생기지는 않지만 협심증, 허혈성 심질환 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게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것에 대한 합병증이죠. 합병증은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또 사시더라도 이게 합병증이 심해서 사지마비 또는 반신불수 이런 큰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노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암도 1번이겠지만 노년의 삶에 가장 큰 것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에 따른 합병증 때문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심장병에 합병증이 와서 숨이 막 차고 힘들어하시고 그다음에 뇌혈관이 안 좋아서 합병증으로 어디가 마비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안 생겨야 좋은 삶을 살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심뇌혈관을 예방을 해야지 제일 좋죠.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방할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죠. 그러면 예방을 하려면 왜 생기느냐, 어떤 환자한테 잘 생기느냐를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떤 환자가 심근경색이 잘 생기고 어떤 환자가 뇌졸중이 잘 생길 건가 하면 나이가 많거나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생기거나 또는 젊었을 때는 남자분이 나이 들었을 때는 여자분들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잘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뭐 내가 나이를 바꿀 수도 없고 내가 뭐 엄마나 아빠를 바꿀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여기 동그라미처럼 네 개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흡연, 이상지질혈전증. 그래서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이것들을 있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잘 생기고요. 또 문제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오신 분에 있어서 이것들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또 올 수도 있고 합병증도 심하고. 그래서 뇌졸중, 심근경색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을 잘 조절한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잘 찾아서 잘 조절한다. 그 다음에 담배를 끊는다. 이게 이제 제일 큰 이야기가 되겠고요. 고혈압이 있으면 심근경색증,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2배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상지질혈증이 있으면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2배가 올라가요. 그래서 고혈압만 조절하면 심근경색증, 뇌졸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요. 이상지질혈증,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이것만 잘 조절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고혈압이 있고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확률이 2배 곱하기 2배 하면 4배가 되잖아요. 아니에요. 2배, 2배 하는데 8배가 돼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시고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 정상이신 분보다 4배가 아니라 8배로 증가를 하고요. 흡연이 같이 겹치면 20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으시고 담배를 피시면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의 확률이 8배가 되죠. 심내혈관 질환은 예방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담배 끊으시고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을 잘 조절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를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상 혈압을 120에 80, 수축기 혈압, 위의 혈압이 120, 아래 혈압이 80 이하를 우리가 정상 혈압이라고 하고 있고요. 고혈압은 140에 9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고혈압의 정의가 뭐냐면 왜 140에 90을 고혈압이라고 했냐면 120에 80보다 140에 90이 심근경색이 2배 이상 잘 생기고 뇌졸중이 2배 이상 잘 생긴다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정의란 자체가 혈압이 120에 80보다 20, 10 높은 140에 90이 심근경색, 뇌졸중 2배 이상 잘 생겨요. 그때 만든 거예요. 당연히 140에 90 했던 환자분들이 그 이하로 조절을 하게 되면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상지질혈증, 이상지질혈증이라는 단어는 왜 나왔냐면 옛날에는 고지혈증이라고 했어요. 콜레스테롤이 높다. 근데 콜레스테롤도 두 종류가 있어요.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과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높으냐가 고지혈증이 되지만 실제로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아야 좋아요. 높을수록 당연하겠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니까 높아야 좋고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아야만 좋아요. 전에는 그냥 총 콜레스테롤이 얼마가 돼서 높다고 이야기했지만 인자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인자는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높냐, 그 다음에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낮냐. 그리고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인자 정의가 본인의 상태에 따라 틀려요. 내가 건강하신 분은 한 100 정도 조절하면 되고, 하지만 심장병 있는 분은 한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70으로 조절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전체로 해서 이제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말은 콜레스테롤이, 그러니까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지금 조절하고 있는 퍼센트, 우리나라 목표 콜레스테롤까지 떨어져 있는 확률이 30%밖에 안 돼요. 자, 고혈압이 우리나라 환자의 보통 30%가 고혈압이에요. 여기서 손 들으라고 하면 고혈압 환자 여기서 30%가 손을 들으셔야 되고요. 연령대로 보니까 여기는 절반 이상이 손 드셔야지 맞죠.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것은 한 30% 되고요. 당뇨는 한 10% 되고요. 이상지질혈증 한 20% 정도 되는 분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 보시면 색깔이 겹쳐 있는 게 더 많잖아요. 색깔이 겹쳐 있는 게, 이 말은 뭔 말이냐? 고혈압만 있는 게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 있는 분들, 그다음에 고혈압만 있는 게 아니라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분들은 결국은 둘 다 조절을 해야 되죠. 담배는 무조건 끊어야 돼요. 담배가 이것은 암도 생길 수 있고요, 심장병 생길 수 있고요, 뇌졸중 생길 수 있고요. 심장병, 뇌졸중을 치료받고 계신 분은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고혈압이 2배라고 하지만 여기에 담배 피시면 8배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으신 분이 담배를 피면은 이건 2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담배는 끊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술은 줄여라. 술 안 먹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럼 어느까지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항상 맥주는 500cc 정도 이하, 소주는 2잔 이하, 위스키도 2잔 이하인데 이거는 최대 용량입니다. 여자분들은 또 여기에 절반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냥 한 잔 정도만 드세요. 뭐 이 정도가 좋고요. 뭐 그 안 드시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싱겁고 골고루 먹고 생선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라. 운동은 하루에 30분 이상, 30분 이내는 아니고 30분 이상의 적절한 운동인데 이거는 운동만 해도 혈압을 낮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의 약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고 이것에 의해서 근육도 늘릴 수 있고 스트레스나 긴장도 완화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저 입장에서는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잇몸 일으키기나 역기 들기나 뭐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좀 피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정말 좋은 운동은 다음 시간에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 유지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또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관련이 있는데 목표를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몸무게에 5kg를 뺄 수 있는 정도의 운동과 생활 습관. 그래서 이제 비만이 되지 않는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줄이고 즐거운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 자체가 뭐 문제가 있냐 하는데 아시죠? 스트레스 자체도 혈압도 올리고 당도 올리고요, 심근경색도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줄이시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부터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혈압이나 당뇨나 콜레스테롤이 없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있다면 제대로 치료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치료하지 마시고 제대로. 혈압은 140에 90 이하로, 당뇨는 당하혈색소 6.5 이하로, 이상 지질 혈증은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이미 앓으셨다면 70, 건강하시다면 100 이하로 어떻게든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참지 마시고 119에 연락을 하라. 이게 이제 제가 드릴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떤 게 심근경색증 증상이냐?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가슴이 아픈데 이렇게 우연히 가슴이 아프다고 하지만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이 된다면, 그러니까 한 10분 아팠다 아니면 5분 아팠다 좋아졌다, 이 말은 가족들한테 아들이나 이쪽에 아니면 내가 받고 있는 의사한테 연락해서 내가 가슴 아프니까 병원 가겠어요 하면 되지만 20분 이상 지속된 극심한 흉통이 있으면 이거는 아들한테 전할 문제가 아니고 119에 전화할 할 문제예요. 그래서 20분 이상의 가슴 통증이 오고요. 이 통증의 특징이 뭐냐면 통증이 턱이나 목이나 등으로 이렇게 퍼져지는 통증이 됩니다. 이걸 보통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가슴이 막 아픈데 이게 턱이나 어깨나 등으로 좀 옮겨가요. 이러면 그리고 이게 20분 지속돼요. 이거는 심근경색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심근경색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119에 전화해야 되고, 통증이 있으면서 호흡곤란이 막 생긴다. 그래도 119에 전화하셔야 됩니다. 뇌졸중 마찬가지입니다. 웃음을 지어보세요. 크게 했더니 보니까 양쪽이 좀 틀려요. 얼굴에 마비라고 하죠. 안면마비. 물론 뇌졸중이 아니라 안면신경 마비에도 이런 신경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쪽이 좀 처지는 게 갑자기 생긴다든지, 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란히 했더니 한쪽 팔이 밑으로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편측마비, 이렇게 10초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갑자기 축 내려온다든지, 또 하나는 말을 하는데 말이 좀 갑자기 안 나와. 이러면 뇌졸중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증상이 있으면 뇌졸중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119에 전화하셔서 이런 증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극심한 흉통이라든지 이런 뇌졸중 증상이 있으면 119에 전화하시고 그렇게 해서 치료 가능한, 그러니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셔야 되는 게 답이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심내혈관 질환이 고혈압과 아까 관련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2배가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혈압이 근데 정상인 사람도
심내 혈관에 걸릴 수 있는지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일단 혈압의 정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120에 80이고요.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140, 90이니까 그 사이에 간격도 좀 있죠. 일단은 고혈압이 없다는 이야기는 140에 90 이하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렇지만 이분도 120에 80은 아닌 거죠. 120에 80보다 더 밑에 분이야지 이제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고혈압이 아니신 분에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걸릴 수 있느냐?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120에 80보다 높거나 그렇지만 140에 90이 안 되는 이 경계 부위에 있는 분들은 또 정상인 120에 80보다도 더 안 좋으세요. 더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요. 120에 80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있긴 해요. 없지는 않고요. 그런데 140에 90 이상인 분을 약으로 조절해서 140에 90 이하로 떨쳤더니 확실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줄었어요. 근데 140에 90 이하였던 분, 하지만 120보다 80이던 분들을 약을 써갖고 120에 80 이하까지 떨쳤더니 아직은 잘 모르겠답니다. 결과가 확실히 안 떨어져요. 높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심장병이 있거나 뇌졸중이 있던 분들은 130에 80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심장병이 없는 사람들은 140에 90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쪽에 있는 140에 90 이하이긴 하지만 120에 80인 분들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에 걸릴 확률은 조금 높긴 하지만 이분들에게 약을 먹어서 떨치라고는 안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생활습관 개선을 해서 줄이면 더 좋겠습니다 하는 거고요. 120에 80 이하로 내려가도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여기는 뭘 더 한다고 해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40에 90 이상이신 분들은 어떻게든 약을 써서 140, 90 이하로 떨치면 지금보다 2배 더 편히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교수님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정말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셨는데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박수로 우리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